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 중간에 끊을 수 없는 끝까지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밥상 위에 놓인 게 고작 햇반 한 개와 인스턴트 미역국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 시아버지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그 뒤에 아내가 대신 복수에 나선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또 마지막에는 사이다처럼 시원해지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았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순자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쌀쌀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독서용 안경을 쓰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나라는 이름이 떴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여보세요, 아버님. 미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고 살가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늘 어색했던 우리 사이를 생각하면 이런 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새로웠습니다. 아, 미나야. 무슨 일이야? 아버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 어때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우 씨가 아버님 뵙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싶지만 이번엔 아버님만 먼저 오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아내 순자는 아직 마트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다 하다니. 생각해보니 결혼식 이후로 미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만나도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고 늘 어색한 미소만 지었죠.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문득 아들 선우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감기에 걸려서 학교를 못 간 날, 제가 은행에서 일찍 들어와서 죽을 끓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우가 아빠 죽이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니. 혼자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평소 저녁 6시면 집에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왠지 혼자 준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오늘따라 유독 밝아 보이는 눈빛. 마치 처음 손자를 보러 가는 할아버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정육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싱싱한 갈비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갈비 좀 고급으로 주세요.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 보이는데. 아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특별히 살이 많이 붙고 윤기 나는 갈비를 골라주었습니다. 이어서 채소 가게에서 무와 양파, 당근을 샀고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간장과 설탕, 참기름을 골랐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질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라도 해가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순자가 마트 봉지를 들고 들어오더니 제가 갈비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런 걸 사왔어요?
아, 미나한테서 연락이 왔어. 이번 주말에 놀러 오라고.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조금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미나가 먼저 연락했다고요? 그래. 선우가 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면서. 그 순간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순자였지만 오늘은 정말 기뻐 보였습니다. 그럼 나도 뭔가 준비해야겠네. 김치는 어때요? 아니면 나물이라도. 괜찮아. 내가 갈비찜 하나만 제대로 해가면 돼. 그날 밤 갈비를 양념에 재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늘 서먹했던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침실에서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 만들 갈비찜 생각에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갈비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양념에 재워둔 갈비에서 좋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고 양파는 채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손놀림이 좀 어색했지만 예전 솜씨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순자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좋아서 이불까지 널어놓았더니 집안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갈비에 간장 양념을 넣고 볶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미나네요.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목소리 톤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고 조금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갈비찜 만들고 있어. 네, 갈비찜이요? 아버님, 혹시 지금 반찬 만드시는 건 아니시죠? 순간 프라이팬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응,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아, 아버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손으로 오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을 막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냉장고 자리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이미 다 만들어 가는데. 아버님, 정말로 부탁드려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번거로우시잖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프라이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갈비찜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순자가 빨래를 널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미나가 그래.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라고. 순자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빈손으로요? 시댁 어른이 빈손으로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냉장고 자리 없다고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부모 마음인데 가지고 오지 말라니.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하니 어쩔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갈비찜은 어떻게 해요? 이미 반쯤 완성된 갈비찜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래, 요즘 애들은 다르지. 합리적인 게 좋다고 하지 않나?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갈비찜 냄비를 한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순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뭐가 괜찮지 그럼? 며느리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부엌에서 계속 나는 게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되지 뭐. 순자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가방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아들 집에 갈 때면 이것저것 챙겨 넣었는데 오늘은 정말 간단한 옷까지만 넣었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가는 게 맞나?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예의를 중시하며 살아온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집을 나서면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늦가을 풍경도 오늘따라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환승을 해야 했는데 다리가 좀 아파서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후 8시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서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나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상복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검은색 재킷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인사를 받으며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뭔가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미나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잠깐 나가봐야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밖은 이미 어두웠고 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식사 준비는 해놨으니까 편히 드세요. 그러더니 미나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그쪽을 바라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햇반 1개와 인스턴트 미역국 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면 돼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미나가 부엌 전자레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늦게 들어올 텐데 먼저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핸드백을 들고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으로 다가가서 그 햇반과 미역국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지에 간편하게 데워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대접이란 말인가. 목이 메었습니다. 70이 넘어서까지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정중히 대했고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며느리로부터 받는 대접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소파에 앉아서 햇반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미역국 봉지는 더 서러웠습니다. 뜨거운 물 150ml에 넣고 저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정성껏 양념에 재워둔 갈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끓이기 시작한 갈비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도저히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햇반과 미역국을 그대로 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제 전화할 때는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시계 바늘이 9시, 10시를 지나갔습니다. 아들도 미나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에서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11시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선우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미나는 어디 갔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갔어. 선우가 식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녁 안 드셨어요? 그때서야 아들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변명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평생 처음 느끼는 서러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우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배고프지 않다. 사실은 오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속이 쓰렸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른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우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뭐라도 시켜드릴게요. 치킨? 족발? 아니면 중국집 음식? 배달 앱을 열어놓고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됐다. 이미 늦었잖아.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게 왠지 더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멀리서 오셨는데 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아침에 먹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시간을 달려와서 받은 대접이 고작 차가운 햇반과 봉지 미역국이라니.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우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네요. 미나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아들이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아들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냥 자자. 늦었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들이 가져다 준 이불을 덮고 있으니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속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어제 미나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의 기쁨, 오늘 아침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던 설렘, 그리고 갑작스러운 금지령에 당황했던 순간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탁 위에 놓인 햇반과 미역국 봉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을 한 적이 있나 되돌아봤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 미나가 들어왔는지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선우와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계속 그 햇반과 미역국 봉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8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건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머리도 아팠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은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나 싶어서 기대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에는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스트 2쪽과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주무시느라고 조용히 준비했어요. 미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성의 없는 대접이었거든요. 고맙다.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와서 불만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이 메어서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이런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 무렵에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미나는 아침 일찍 또 회사에 나갔고 선우도 토요일인데 긴급회의가 있다며 급히 나간 후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줄 뿐 그 넓은 집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 자고 가라더니 이게 뭐야?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원래 일요일 저녁에 집에 갈 예정이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거실, 최신형 가전제품들, 그리고 어제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 식탁.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온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순자가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아직 아들 집이에요?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이나 했어요? 순자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지금 돌아가는 길이야. 벌써? 내일까지 있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바뀌었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 며느리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만 키울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에서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가 어제 제가 만들다 남긴 갈비찜을 데워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 벌써 왔네요? 어떻게 하루 만에? 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느낀 듯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순자는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드시고 이야기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제가 어제 만들다 남긴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데워서 다시 끓인 모양인지 어제보다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비찜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좀 달랐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서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번에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 제대로 대접도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문자를 읽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서는 택배가 왔습니다. 발송인이 미나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한우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1등급이라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비싼 것 같은데. 미나가 보낸 거예요? 저는 잠깐 그 고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고 가격표를 보니 제법 비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밖에 그냥 놔둬. 왜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받고 싶지 않아. 순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고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모멸감의 값이 고작 고기 몇 근이란 말인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정성이었지 비싼 선물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한우 세트는 순자가 이웃집에 나눠줬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미나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모두 짧게 답장만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딸이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인터넷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거든요. 여보,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순자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옆에 앉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예쁘게 차린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나 블로그예요. 딸이 알려줬어요. 화면을 위아래로 넘겨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정식집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음식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갖가지 나물에 생선구이, 갈비찜, 된장찌개까지. 게다가 그릇들도 모두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위한 정성 가득한 식탁이라고 써 있네요. 순자가 제목을 읽어주는데 점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화면을 계속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글들이 나왔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상차림, 명절 음식 준비하는 며느리의 마음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여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전통 음식이라고 써 있어요. 사진 속에는 정말 푸짐한 한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갖은 나물과 전, 찌개,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것 같은 갈비찜까지.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효부시네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댓글들을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 이런 음식을 만든 거야? 순자에게 물어봤지만 순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갔을 때는 햇반이랑 봉지국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팔로워 수였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나의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글에 정성스러운 며느리, 요리 고수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밖에서는 금손 요리사 행세하면서 정작 우리한테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로그 속 미나와 실제 미나가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레시피라고 써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갈비찜 사진도 있고 만드는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댓글에는 시아버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미나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니 더 기가 막히네요. 순자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는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는 햇반이랑 봉지국이라니. 순자가 계속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된 건가? 그 많은 팔로워들에게는 훌륭한 며느리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여보,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인 것 같아요. 순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전에 보지 못한 단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뭘 하려고? 미나한테 똑같이 해줘야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예요. 순자는 평생 얌전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억울한 일은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더욱 그랬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제가 말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당신이 당한 모욕을 미나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요. 그날 밤 순자는 한참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순자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순자가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선우야, 이번 주말에 미나랑 같이 집에 놀러와.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어머니? 좋아요. 미나도 어머니 음식 먹고 싶어 했거든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토요일 오후 3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선우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고 미나도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밥 먹자. 순자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선우와 미나가 식탁으로 향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딱 2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햇반 1개와 인스턴트 미역국 봉지 하나. 어머니, 이게? 선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밥상이야. 앉아서 먹어.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그냥 먹어. 순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무슨 계획인지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기로 했거든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은 알지? 데워서 먹어. 순자가 부엌 전자레인지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1달 전에 아들 집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햇반을 들었습니다. 포장지를 뜯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것만 주시는 거예요? 선우가 다시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나가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넣고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게 내가 내 남편한테 차려준 밥상이다. 순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밥상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멈췄지만 아무도 햇반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시아버지가 4시간을 달려와서 받은 대접이 바로 이거였어.
순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는 가족을 위한 정성 가득한 식탁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이런 걸 내놓다니 미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알겠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 순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미나와 당황한 선우, 그리고 침묵하는 저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달 전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러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깊은 상처. 미나도 지금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식탁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선우는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어머니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선우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려 했지만 미나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찬물 한 잔을 가져와서 미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해요. 고백하는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블로그는 보여주기용일 뿐이에요. 사진은 다 음식점에서 찍은 거고 글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쓴 거예요. 순자와 제가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걸로 때우려고 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해요. 미나가 얼굴을 감싸며 더욱 울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던 것도 변명이에요. 사실은 요리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갑자기 반찬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지, 왜 급하게 나가버렸는지, 그리고 왜 그런 대접을 했는지.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정성이 없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미나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로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배워서 아버님께도 선우에게도 정성스러운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서야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나는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실망한 게 아니야. 미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정성이 아쉬웠을 뿐이야. 4시간을 달려왔는데 햇반 하나면. 아무리 바빠도 마음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미나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일어나.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부터 순자는 정말로 미나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나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첫 수업은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미나는 계란을 깨뜨리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껍질 조각이 프라이팬에 떨어지고 기름이 튀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순자가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마치 딸을 가르치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콩나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생선 보는 법, 고기 고르는 법까지 미나는 메모장에 열심히 적으며 따라다녔습니다. 이 콩나물 봐봐. 뿌리가 너무 길면 질겨. 이 정도가 적당해. 아,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두부는 이렇게 눌러봐서 탄력이 있어야 신선한 거야. 미나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블로그에 허풍을 떨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된장찌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멸치 우린 물로 육수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된장 푸는 법, 두부 썰기까지 미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이런 건 기본이야. 하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닭볶음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닭을 토막 내고 야채를 준비하고 양념을 만들어서 볶는 과정까지 미나는 이제 제법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선우가 좋아할까요? 충분해. 정성이 느껴져. 그날 저녁 미나가 직접 만든 닭볶음탕을 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선우도 왔고 4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야 진짜 요리 같은 걸 만들었네요. 미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닭볶음탕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다, 미나야. 정말 늘었어. 제가 한마디 하니 미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에는 갈비찜도 배워서 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그때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진짜 요리 사진 올릴 수 있겠네.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 블로그는 지웠어요. 거짓말로 가득한 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미나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나는 매주 와서 요리를 배웠고 순자도 며느리를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부엌에서 순자와 미나가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정말 친한 모녀 같았습니다. 미나야, 이렇게 주름을 잡아야 터지지 않아.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이제 제법 손놀림이 좋아졌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햇빵과 봉지국으로 시작된 그 서러운 기억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나는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나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맛은 아직 제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정말 열심히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때요? 맛있나요? 응, 맛있어. 정성이 느껴진다. 그때 미나의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아무리 요리를 못해도 정성만 있다면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햇빵과 봉지국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순자도 요즘 들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치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순자가 어느 날 저녁에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햇빵과 봉지국으로 얼어붙었던 우리 관계는 이제 정성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미나가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깊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처는 아팠지만 그 상처 덕분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이제 미나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직접 만든 반찬 하나씩은 꼭 가져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아들 집에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미나가 진심으로 저를 모시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난주에 아들 집에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상을 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거든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 밥상을 보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빵과 봉지국, 그 차갑고 서글픈 기억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통해 배운 진짜 사랑과 정성의 의미, 그것이 지금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